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가맹거래사 1차 시험 경영학 기출문제 21번부터 40번까지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1번 문제부터 보시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기억, 정보, 과중, 니은, 적극적 경청, 디귿, 선택적 지각, 리을, 피드백의 활용, 미음, 필터링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장애 요인이고요. 그럼 이제 기억은 정보 과중, 장애 요인에 해당하겠죠. 니은 적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은 장애 요인이 아니라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디귿 선택적 지각 역시나 장애 요인에 해당하고요. 리을 피드백의 활용 얘는 장애 요인이 아니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요인이 될 거예요. 마지막 필터링, 이 필터링 선택적 지각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나 장애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보기들 중에 장애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디귿, 미음이 되니까 21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22번 집단 휴가 실시, 초과 근무 거부, 정시 출퇴근 등과 같은 근로자의 쟁의 행위는 역시 정시 출퇴근 요게 바로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1번 파업, 2번 태업, 3번 준법 투쟁, 4번 직장 폐쇄, 4번 피켓팅. 정답은 3번 준법 투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23번 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 기술법을 결합하여 개량적으로 수정한 인사평가 기법은 1번 행동기준평가법, 2번 목표관리법, 3번 평가센터법, 4번 체크리스트법, 5번 강제할당법. 답 명확하죠. 답은 1번 행동기준평가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번 문제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4번 메이어의 호손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1번 인간관계론과 관련이 없다. 호손 실험의 결과로 인간관계학과 인간관계론이 생겨났으니까 관련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2차에 걸쳐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모두 4차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4차례는 조명실험,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 면접 연구,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의 순서로 진행이 됐죠. 3번 비경제적 보상은 작업자의 만족과 관련이 없다. 비경제적 보상도 작업자의 만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놓은 연구가 호손 실험이 돼요. 다음 4번 직무의 전문화를 강조했다. 직무의 전문화를 강조한 것은 고전적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역시나 호손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 되는 겁니다. 5번 구성원의 생각과 감정을 중시했다. 얘가 옳은 설명이 되죠.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25번 마일즈와 스노우의 전략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반응형, 2번 방어형, 3번 분석형, 4번 혁신형, 5번 공격형. 답은 4번 혁신형이 마일즈와 스노우의 전략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번 문제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6번 프렌치와 레이븐이 제시한 권력의 원천 중 개인의 특성에 기반한 권력. 프렌치와 레이븐은 권력의 유형을 모두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5가지가 개인의 특성에 기반한 권력과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관련된 권력이 있죠. 그리고 이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관련된 권력이 강압적 또는 강제적 권력, 그 다음에 보상적 권력, 그 다음에 합법적 권력 같은 것도 있는 거고요. 개인의 특성에 근거한 권력이 준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 2가지가 돼요. 결국 이 문제에서는 준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을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보기 보시면 1번 강제적 권력, 합법적 권력, 2번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3번 준거적 권력, 합법적 권력, 4번 준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 5번 전문적 권력, 합법적 권력. 정답은 4번 준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7번 집단 응집성의 증대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성원의 동질성, 2번 집단 내 경쟁, 3번 성공적인 목표 달성, 4번 집단 간 경쟁,
5번 구성원 간 높은 접촉 빈도. 나머지는 다 집단 응집성의 증대 요인에 해당하지만 집단 내 경쟁, 다시 이야기해서 집단 구성원 간의 경쟁은 집단 응집성을 낮춰주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27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8번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동기부여를 나타내는 공식으로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기부여는 기대 곱하기 수단성 곱하기 유의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8번 문제 정답 4번으로 그냥 바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28번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9번 식스 시그마 방법론의 단계와 수행 활동의 연결로 옳은 것은 들어가 있고요. 먼저 정의, 결함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규명.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규명한다면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계산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는 게 맞죠. 다음 2번 측정, 플러스 변동을 야기하는 핵심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결함 요인을 원인을 규명한다. 얘는 측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분석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3번 분석, 프로세스 측정 및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측정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얘는 분석이 아니라 측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4번 개선, 고객이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품질 핵심 요인을 파악한다. 얘는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옳지 않은 설명 되는 거고요. 5번 통제, 개선을 유지할 방법을 결정한다. 유지와 관련돼 있으니까 통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번 문제 정답 5번이 되는 거고, 다음 30번 품질의 집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고객 요구사항, 2번 제품의 기술 특성, 3번 기술 특성에 관한 경쟁사의 설계 목표, 4번 고객 요구사항과 기술 특성의 상관관계, 5번 고객 요구사항에 관한 자사와 경쟁사 수준 평가. 이 품질의 집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각 부서에 간의 의사소통을 표준화시키기 위한 표준화된 문서 양식과 관련돼 있고요. 결국 품질 기능 전개와 관련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사항이나 기술 특성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근데 기술 특성에 관한 경쟁사의 설계 목표,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30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이 3번이 품질의 집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30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31번 JIT 생산 방식에서 제거 대상으로 제시한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JIT에서 제거 대상이 되는 낭비는 가장 대표적으로 재고가 돼요. 그래서 그 재고를 가짐으로 인해서, 재고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낭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과잉 생산에 의한 낭비, 2번 대기 시간으로 인한 낭비, 3번 수송으로 인한 낭비, 4번 재고 부족으로 인한 낭비, 5번 제품 불량에 의한 낭비 들어가 있고, 역시나 이 재고 부족으로 인한 낭비는 재고 부족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1번 문제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32번 고정 주문량 모형과 고정 기간 모형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Q 모형은 주문량이 일정하고 P 모형은 주문량이 변동한다. 2번 Q 모형은 재고량이 재주문점에 이를 때 주문하고 P 모형은 정기적으로 주문한다. 3번 Q 모형은 반입 반출 시 재고량을 파악하고 P 모형은 점검 시기에 재고량을 파악한다. 4번 Q 모형의 재고량이 P 모형의 재고량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제 P와 Q를 비교할 때 Q와 P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안전제거의 수준이 더 높을까요? P가 더 안전제거의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안전제거의 수준이 높으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량도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 4번 보기는 P와 Q가 반대로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Q 모형은 고가이고 중요한 품목에 활용되고
P 모형은 적과 품목에 활용된다. 뭐 크게 문제 없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32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33번 자재 소요 계획의 입력제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주 일정 계획 MPS에 해당하죠. 니은 자재 명세서 맞고요. 디귿 재고 기록철 맞습니다. 다음 리을의 발주 계획 보고서와 미음의 예외 보고서는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33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기 찾으시면 되고 정답은 따라서 1번이 돼요. 그래서 33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34번 예측 방법이 실제 수요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리 한계를 활용하는 예측 오차 측정 방법은 1번 추적 지표, 2번 평균 자승 오차, 3번 평균 절대 오차, 절대 편차, 4번 평균 절대 비율 오차, 5번 평균 오차 들어가 있고, 1번 추적 지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추적 지표 어떻게 구할까요? 누적 예측 오차를 평균 절대 오차로 나누어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4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35번 5개의 작업이 동일한 순서로 2대의 기계에서 처리되는 경우 존슨의 규칙을 적용하여 모든 작업의 완료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순서는 하면서 작업 A, B, C, D, E 들어가 있고, 작업은 기계 1과 2, 그 다음에 각 기계 1과 기계 2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얘기들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부터 좀 확인해 보셔야 될 듯 하냐면 존슨의 규칙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하시면 되는데, 존슨의 규칙이라는 것은 공정 시간이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존슨 법칙은 어떠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냐면, 작업장 공정이 2개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 공정은 이제 앞부터 배치하는 거고요. 뒷 공정, 이쪽은 뒤부터 배치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가장 짧은 시간은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를 제일 먼저 앞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발생하는 것은 B가 되니까 맨 뒤에 B가 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하면 B가 와야 되는데 B는 이미 배정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뭘 배정하면 되냐면 2를 배정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C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C를 배정하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D가 가운데 배정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A, E, D, C, B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번 문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다음 36번 논학과의 지식전환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암묵지와 형식지의 전환 과정에서 지식이 공유되고 창출된다. 2번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전환 과정을 외재화라 한다. 3번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표준화라 한다. 얘가 잘못됐습니다.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인터널라이제이션, 우리말로 내면화 또는 내재화 또는 내부화 이런 형태로 번역을 하겠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형식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결합화 컨비네이션이라 한다. 5번 암묵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사회화라 한다. 나머지 문제 없네요. 그래서 36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고요. 다음 37번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 유통 등을 통해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1번 공급사슬 관리, 2번 고객관계 관리, 3번 공급자 재고 관리, 4번 전사적 자원 관리, 5번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정답은 1번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7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38번 정보 시스템 아웃소싱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비용 절감, 2번 개발 과정이나 개발 결과에 관한 통제 용이 요게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웃소싱하게 되면 그 기업 밖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통제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일단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 외부 조직의 기술이나 경험 활용 4번 고정자산에 관한 투자 회피를 통한 유동성 증진 5번 핵심적 활동에 조직 자원 집중해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38번 문제 정답 2번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 39번 정보 및 정보 시스템 보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방화벽은 네트워크에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2번 방화벽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혹은 그 두 개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3번 암호화는 텍스트나 데이터를 송신자와 수신 예정자 이의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는 프로세스이다. 4번 암호화 방법은 대칭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다. 5번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와 비밀키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개키와 비밀키를 사용하는 것은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아니라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39번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40번 ERP 시스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매개로 기업의 다양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다. 2번 영업, 생산, 구매, 재고, 회계, 인사 등 기업 내 단위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3번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맞게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다. 4번 다양한 기능을 내장한 ERP 패키지는 파라미터 지정을 통해 해당 기업에 맞도록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5번 기업 업무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적 구조로 설계되어 시스템 확장이 어렵다.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RP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0번 문제 정답 5번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2023년 가맹거래사 1차 시험 경영학 기출문제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 확인 다 하셨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전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